자,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불법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이게 우리가 석 달 전부터 쭉 하던 얘기잖아요. 신당 꾸린 것 같다고. 근데 관련해서 범법 사실들이 지금 한겨레 TV를 통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오늘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는 지금 뭐 수십억이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거 관저를 옮기는 것도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세금 낭비인데 여기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그것도 또 세금 낭비죠. 그런데 이제 국가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등기부등본 통해 가지고 주거동 2층에 14평이 증축이 됐대요. 이것도 한 군데를 늘린 게 아니라 두 군데를 늘렸어요. 두 군데의 여기, 방을 요렇게. 저렇게 두 개를 방을 나눠서 증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증축이 여기 두 개가 됐어요. 원래 이 뒤에 앞뒤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매우 이상해요. 이상해. 증축된 형태 자체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방 같다는 느낌인 거야. 딱, 근데, 저 777이잖아요. 네. 14평. 그러니까 14평이잖아요. 7평이잖아요. 왜 7평일까? 77.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건축 구조물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의 목적이라 함은. 한 가지의 목적이라고 하면 같은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네. 거구나. 다만 이게 방향성이 예를 들어 한 군데 몰아서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다 남는 공간이. 그러게요. 여기도 길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요렇게 나눠서 요렇게 지어졌던 거는 방향이 어떻게 되나? 방향을 반드시 북방, 남방, 동방, 서방으로 낼 수 있는 목적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거는 잠깐 이따가 하고. 요 14평짜리는 거의 소형 아파트 한 채 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증축 공사가 사실은 이거 공사 시작 시점으로 그 구청에서 허가해준 날 하고 7일이래요, 7일. 근데 7일 만에 이게 증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들어갔죠. 일단 불법이에요. 일단 불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 기업 건축사라고 여기 해놨는데 명의도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게 명의도용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이거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명의도용한 회사한테 이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인테리어를? 국감에 경호처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중축이 있었어요? 저희 몰랐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증축돼 있는 건물에는 경호와 관련된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경호하지 않는 굉장히 개인적인 시설이라는 거지. 저는 여기에 아마도 통창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사북방으로 만일 이게 나 있다고 하면, 자, 이런 형태로 일종의 신당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향하는 그 어떤 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안에 국가의 세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약한 과정들 그리고 이 공사를 각종 허가에 맞춰서 한 어떤 허가의 부분 그리고 이 공사를 했던 업체의 자격 문제 시비까지도 이 모든 게 다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인데 심지어 이거를 보안 문제라면서 이게 명의 도용한 회사한테 해줬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갖고 2년 전에 들어갔을 때부터 불법 증축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감사원에 이미 감사 요청이 들어갔고 2년 동안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6차례가 넘게 조사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공사의 내력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설비라든지 용도라든지 관련된 서류들을 관련자 인터뷰 빼고는 하나도 감사원이 확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사 대금부터 설계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서류상으로 증거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러면 그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하든 자료 제출을 받든 해가지고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씩 들었고 뭐를 했고 전기는 어느 방향으로 받고 뭘 했는지. 근데 아예 그러한 서류들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 6번째, 2년째 이게 계속 밀려가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저기 뭐 대통령 시설인데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중요한 시설이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현행법에 뭐 건축법을 비롯한 모든 게 다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범칙금을 위반 사항에 대하고 범칙금을 때리든 아니면 저기 원형으로 복구를 하든 원상 복구를 하든 어떤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없어, 안 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증축공사를 A건설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주도에 있는 업체예요. 그것도 제주도에 있는 조그마한 그 큰 규모의 건설 공사도 아닌 거야. 근데 제주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나? 그리고 공사 업주가 사실상 공사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지. 예, 명의만 이들이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명의만 빌려가지고 나중에 서류를 이게 감사원이 계속 쑤시고 다니니까 이거에 관련된 서류들을 만들던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 면허 없이 증축공사를 했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나중에 이 회사랑 공사를 한 것처럼 일종의 이름만 빌린 거지. 근데 또 왜 제주도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증축을 제주도에서 와서 한다고? 그게 사실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집에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사 업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업체 측에서 못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요. 그렇지. 너무 왜냐면 멀어서. 관리가 안 되잖아, 그렇지. 관리가. 관리도 안 되고 자기네들 인건비나 왔다 갔다 비용 생각하면 저희 안 남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 업체 후보 안에는 다누림 건설도 있었습니다. 아니, 21g. 네, 이게 21g 이걸 했는데 21g 말고 다누림 건설도 있었다고. 근데 보면 후보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누림 건설이 이걸 안 하고 21g 했을 때는 다누림 건설은 그나마의 어떤 허가나 인적 구성도 안 돼 있을 정도로 영세했던 거고. 그렇지. 그나마 21g은 조금 더. 근데 21g은 증축은 못하고 네. 리모델링만 가능한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축은 제주도 A건설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제주도 A건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가고 제주도 A건설이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공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허가상의 서류만 띄워놓은 게 아니냐는 거지. 명의를 빌리기 위해서. 자격만 되니까 이름만 빌려달라고. 그렇지. 자격 되는 데만 빌려서 쑤셔 넣은 거라는 거지. 그럼 다누림을 비롯해갖고 지금 건의가 공사를 맡기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는 웬만한 업체들은 하나도 제대로 된 시공 능력이라든지 실적을 안 갖고 있는데 그냥 하는 거고 결국 내부 공사는 건의가 지칭하는 목수나 요런 거 신당 전문으로 짓는 목수들 있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뚝딱뚝딱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럼 이것도 해먹었단 소리잖아. 해먹기도 해먹었지만 야. 은밀하게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호처 직원들도 못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거야.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없는 구간이라는 거지. 참. 아무튼 모든 법들이 모든 불법들이 다 건의를 중심으로 해갖고 다 모여 있다는 감옥 거죠. 갈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옥이 무슨 모자라웠어. 뭐 주가 조작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건이랑 연관된 양평 고속도로 뭐 이거 뭐 주가 조작 수없이 많은 썬남들과 뭐 학력 위조 뭐 어마어마하게 죄상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마약까지 맞다. 마약 밀매까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드는데 마약 밀매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정권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오는 마약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약의 적발 건수가 1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약이 말레이시아산이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보스가 있고 한국의 큰 보스가 뭐 서로 뭐 입을 맞춰갖고 세관원도 뭐하고 다 이게 처리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정권 시작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1차적인 확신을 우리가 지금에 있는 거에서 받았어. 아니, 그럼 한동훈은 뭐야? 마약과의 전쟁은 뭘 한 거야? 그러니까 경쟁자를 없앤 거지. 말레이시아산이 대한민국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나머지 경쟁자들을 뽀개는데 동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산 안 막아서 12배가 는 거예요. 뭐 한 번에 100kg씩 들어오는데 한 번에 900만 명 맞을 양이 매번 들어오는데 말레이시아가 당연히 1등이겠죠. 근데 제 제보의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말레이시아에 김건희 남동생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들 사이에 골프도 치고 밥도 먹으러 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ESIND에 있어야 될 김건희 동생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주민한테서 받았다는 거죠. 잠깐만, 김건희 동생이 김진한? 오빠가 김진우? 남동생이 김진한? 네, 그래서 김진우는 지금 법에 걸려서 뭐 한데, 남동생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이건 이제 출입국 관리소나 검찰이 확인을 해줘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냥 단순한 제보만 받은 거거든요. 교민 사회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하는 빅보스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ESIND가 대표이사가 최은순이고 오빠 김진우, 언니 김지영, 동생 김진환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회사잖아요. 그 김진환이 지금 왠지 모르지만 그 김진환이 말레이시아에 있다. 근데 말레이시아 마약이 대한민국 마약 유통량의 7, 8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놈의 마약이 몸에 붙이고 들어오던 도마에 이어서 보내든 풍풍풍 잘 빠져나와가지고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을 건데 우리 정부는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중국인 조직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그 이렇게 추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보를 받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김진환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다 또는 자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누님이 야, 너 이 사업 한번 너 가서 해라 라고 꽂아준 사업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와. 네. 말레이시아 교민들한테 조금만 알아보면 바로 알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말레이시아에 산다는 얘기가 있긴 있네. 있긴 있네.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왜 이게 말레이시아였지? 라는 부분에 대한 정말 우연이겠죠. 우연이겠죠. 수없이 많은 나라에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무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이 정도 되면 이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김건희는 야, 이건 뭐 범죄의 예수다. 범죄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이다, 대박. 와. 자, 잠깐만. 자꾸 고민하지 마. 그냥 들은 걸로 끝내. 자, 아니, 모든 게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서요. 그러게. 그럼 누가 그 마약을 그렇게 허술하게
몇백억 원어치를 애들한테 몸에다 붙잡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빼줄 수 있으니까 라고 할 정도 되면 틀림없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 갑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덮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압력을 넣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난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미친놈이 나는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안 떠오르네요.